네, 안녕하세요. 제로덱입니다. 오늘은 주인공 캐릭터 제작 부분을 이제 공부할 건데, 지금은 이제 뭔가 영상을 만든다기보다 공부를 할 건데 그냥 녹화를 켰어요. 네, 그래서 그냥 작업하는 영상을 한번 그냥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작업하는 영상이 아니라 공부하는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캡슐을 지우고 플레이어를 여기다 놓으래요. 플레이어를 이렇게 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만들려고 하네요. 플레이어 컨트롤이라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려고 돼 있어요. C# 스크립트고요. 네, 하나 만들었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로 연결이 되게 돼 있고요. 다른 에디터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스타트 함수하고 업데이트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함수가 있는데 여기 좀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이거를 소개를 해 드려야 되나. 먼저 awake라는 함수가 있고요. 얘는 약간 생성자 같은 느낌인가 봐요. 스크립트가 실행될 때 한 번만 호출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스타트는 업데이트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한 번 호출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awake가 모두 다 실행된 후에 실행이 된다고 하네요. 다른 스크립트에 awake 함수가 모두 실행된 후 실행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프레임마다 호출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레이트 업데이트가 있네요. 레이트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모든 업데이트 함수가 호출되고 나서 한 번씩 호출된다고 합니다. 카메라 이동 로직에 주로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카메라 이동 로직에 주로 사용. 그 다음에 fixed 업데이트가 있는데 얘는 물리엔진의 시뮬레이션 계산 주기로 기본값은 0.02초라고 하네요.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 특징은 발생하는 주기가 일정하다. 이게 아마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enable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enable. 이거는 게임 오브젝트 또는 스크립트가
활성화 됐을 때 호출이 된다고 하네요. 정확히는 잘 이렇게 와닿진 않나요. disable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반대로 게임 오브젝트 또는 스크립트가 비활성화 됐을 때 호출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on GUI 라는 함수인데, 얘는 레거시 GUI가 GUI 관련 함수를 사용할 때 사용한다고 하네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일단 awake 함수는 약간 생성자 같이 스크립트가 실행될 때 딱 한 번 호출이 된다. 그건 이제 알겠고요. start는 업데이트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호출이 되고, 이제 awake 함수가 모두 실행이 된 다음에 실행이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끝나면 later 업데이트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fixed 업데이트가 실행이 되는데, 얘는 발생하는 주기가 기본값은 이제 0.02초고 이제 발생하는 주기가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onAble하고 disable은 이제 게임 오브젝트나 스크립트가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됐을 때 호출이 된다는 점. 그 다음에 on GUI는 레거시 GUI라는 게 아직 잘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관련 함수를 사용할 때 사용한다고 적혀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풋 매니저라는 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인풋 매니저는 에딧에 있다고 하네요. 에딧에 프로젝트 세팅에 인풋에 들어가면 인풋 매니저가 뜬다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유니티에서 미리 이제 자주 사용하는 키 조합을 정해 놓은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불러다가 쓸 수가 있다고 하네요. 상하 좌우부터 해서 마우스 버튼, 휠까지, 점프하는 버튼 등 여러 가지가 미리 정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스크립트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아래에서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프라이베이트로 저장이 되어 있네요. C++를 하다가 뭔가 이거를 사용을 하니까 어색하네요. C샵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0.0f로 지정이 되어 있고, 프라이베이트 플롯 그 다음에 V, 이게 아마 버티컬의 약자로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F로 저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아직 스타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먼저 H를 이용을 해서 input 그 다음에 getAccess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쓰고 싶은 인풋 매니저에 미리 지정해 놓은 그 키워드를 적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럼 V는 반대로 버티컬이겠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쓸 수가 있나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로그를 찍는 방법인데 약간 자바랑 비슷해요. 그래서 debug.log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h가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네요. debug.log의 v가 가지는 값은 v다 이렇게 해서 값을 출력을 해볼 수가 있어요. toString을 해줘야 되나봐요. toString을 주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toString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유니티에 적용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이제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플레이어는 여기 있고요. 플레이어 있다가 이 스크립트를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추가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로그가 뜨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근데 뭐 아직 움직이거나 하지는 않고 이렇게 로그가 뜨는 것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값이 변화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오른쪽 키를 누르면 이제 오른쪽이 그 1이 되고, 왼쪽 키를 누르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위 키를 누르면 1, 그 다음에 아래 키를 누르면 마이너스 1이 찍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이동인데, 캐릭터 이동은 스크립트가 먼저 적혀 있으니까 한번 따라서 적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트랜스폼을 하나 추가를 한 것 같아요. 프라이베이트 트랜스폼 얘를 그냥 tr이라고 저장을 했네요. 그 다음에 플로트 이거는 무브 스피드로 저장을 했네요. 얘는 10 초기화를 미리 해놨어요. 10.02% 초기화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에서는 tr을 이제 get component를 이용을 해서 transform 이렇게 초기화를 해줬네요.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를 이용하는 게임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을 가지고 온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업데이트 함수에서 tr.translate를 이용하네요. translate를 이용을 해서 벡터 3, 벡터에 forward 곱하기 move speed 곱하기 이제 v 그 다음에 곱하기 time 델타 타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스페이스 셀프라는 거를 실행을 해주네요. 네, 한번 여기 설명을 읽어 볼게요. 잘못 적었었네요. 여기 책에 나오는데 이제 그 게임 오브젝트와 이제 이런 컴포넌트를 연결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this.game 오브젝트라는 거를 생략을 한 거래요. 이거를 굳이 사용을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생략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수정을 하고 이제 이 forward라는 거는 Z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속도만큼 이제 버티컬 앞 또는 뒤로 이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델타 타임이라는 거는 매 초마다 일정하게 실행을 하겠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매 프레임마다 실행이 되게 되는데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매 초마다 일정하게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좌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컬 좌표계와 월드 좌표계. 로컬 좌표 같은 경우는 이제 객체를 기준으로 해서 객체의 앞을 Z 방향, 그리고 이제 수평 방향을 이제 X축, 그리고 Y축이 객체의 윗 방향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제 월드 좌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객체의 어떤 위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월드 기준으로 해서 X축과 Y축과 Z축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space.self로 하게 되면 이제 로컬 좌표계로 적용이 되고요. 이제 이거를 월드로 바꾸게 되면 이제 월드 좌표계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지금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한번 얘를 좀 회전을 시켜 볼게요. Y축을 기준으로 30도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얘는 회전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월드를 기준으로 해서 뒤로 이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 이게 월드가 아니라 셀프일 경우에는 좀 다르겠죠? 이럴 경우에는 캐릭터의 축에 맞게끔 이렇게 앞뒤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의로 0으로 바꿔놓게 되면 다시 이렇게 캐릭터의 앞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셀프로 놓은 상태에서 다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정규화 벡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각 축의 크기가 1인 벡터, 그러니까 방향만 있는 벡터를 이제 정규화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책에 나오는데요. 단위 벡터도 단축형이 있다고 해요. 어떤 단축형이 있냐면 벡터 3. forward 이거는 0,0,1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벡터 3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백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거는 -1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레프트가 있는데 레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1,0,0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축약을 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이트가 있겠죠. 라이트는 1,0,0이겠죠. 아이고 0,0이겠죠. 그 다음에 더해 업이 또 있어요. 업은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0,1,0이겠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다운이 있고 다운은 마찬가지로 0,-1,0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이 있고 이거는 1,1,1 그 다음에 제로가 있는데
제로 같은 경우는 이제 0,0,0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축약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니티는 왼손 좌표계를 사용을 한다고 해요. 왼손은 이제 왼손을 가운데 손가락을 내 정면을 쳐다본다고 생각을 하면 검지손가락이 Y축이 되고 가운데 손가락이 Z축,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X축이 됩니다. 그래서 왼손 좌표계를 사용을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를 좀 더 짜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벡터라는 거를 벡터 3이라는 거를 하나 놓고 move dir 그 다음에 벡터 3의 forward 곱하기 v 플러스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쓸게요. 복사해서 forward가 아니라 right겠죠.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을 더한 거를 이제 forward가 아니라 move dir로 바꿔서 적용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앞하고 오른쪽 버튼을 같이 눌렀을 때 대각선으로도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제가 지금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뭐가 잘못했지? V 했고 잘한 것 같은데 V를 곱할 게 아니죠. 네, 벡터에다가 스피드랑 이제 델타 타임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리고 얘도 0으로 바꾸고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자, 대각선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이렇게 상하 좌우로만 움직였을 때에 비해서 대각선이 유난히 좀 빠른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네, 책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벡터의 덧셈을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는 벡터의 크기가 1이고 이제 위로 가는 앞으로 가는 벡터의 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그 두 개를 더해지게 되면은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그 두 점을 잇는 크기는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을 루트로 씌운 거죠. 그렇게 되면 루트 2가 되죠. 루트 2는 1.141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1.414 점점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1보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 때보다 대각선으로 갈 때 약 1.4배 정도가 속도가 더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규화 벡터로 변경해서 해야 돼요. 그거를 하는 이제 스크립트가 있는데 여기다가 normalized라는 거를 사용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이 move direction은 크기가 1이고 항상 방향만 나타내주는 벡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실행을 해보면
대각선으로 가도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되게 민감도가 높은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여기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속도를 좀 줄여야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 3 정도. 다시 해볼게요. 아, 이것도 너무 느리네. 근데 뭔가 키보드를 뗐는데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좀 뭔가 좀 거북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아마 고치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규화하는 방법은 그리고 벡터의 크기는 마그니튜드 함수를 이용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대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무브 디렉션의 크기를 가지고 오고 싶다고 하면 플로트 뭐 벡터 이거는 벡터 3점에 마그니튜드 함수를 이용해서 무브 dir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크기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찍어 볼까요? 디버그.로그다가 벡터의 크기 벡터가 아니라 무브 dir의 크기는 100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벡터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대각선으로 갈 때 이거는 아직 그 정개화 벡터로 단위 벡터를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지금 정교화를 하기 전에 이걸 찍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서 이거를 노멀라이즈드 한 상태로 출력을 하게 되면 이제 제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투스트링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걸 지웠었네요. 노멀라이즈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제대로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주석 처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캐릭터 회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벡터를 이용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벡터와 델타 타임을 이제 매개 변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네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간단한 방법은 회전할 기준 좌표축
회전은 로테이트를 이용한 다음에 회전할 기준 좌표축, 그 다음에 곱하기 3점 델타 타임, 그 다음에 회전 속도 변이 입력값이라고 적혀있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대요. 마우스 좌우 이동값을 감지해서 처리해보자고 적혀있어요. 인풋 마스터에 있는 마우스 X라고 정의된 값을 이용을 해서 그거를 변이값으로 이용하자고 적혀있네요. 인풋 마스터가 이제 에딧의 프로젝트 세팅에 인풋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우스 X라는 놈을 이용을 하자고 적혀있네요. 그래서 이게 센서티비티라고 적혀있는 이 0.1이라고 적혀있죠. 이게 변이값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수정을 해서 스크립트에서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대요. 이걸 수정을 하거나 스크립트에서 하거나.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라이베이트가 아니라 퍼블릭으로 되어 있어요.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데 퍼블릭 플롯 로드 스피드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거는 80.80으로 되어 있어요. 무브 스피드도 퍼블릭으로 해놨었네요. 주석으로 바꿔놓을까요? 이동속도 변수, 그 다음에 회전 속도 변수 이렇게 저장을 해놓을게요. 주석도 적어놓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아마 이쪽도 필요할 것 같은데 프라이베이트로 플레이트 R이라는 걸 넣고 0으로 초기화를 해놓고 그거를 아마 여기서 쓸 것 같아요. R은 인풋에 get access mouse x 라는 놈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로테이트 함수가 밑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트랜스폼에 로테이트를 실행을 하고 여기서 하는 게 먼저 이동 방향이 필요하니까 아니죠, 이동 방향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이것만 Y축의 값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스피드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무브 스피드가 아니라 타임점 델타 타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이값을 주게 되면 마우스 벡터 3 그러니까 이 Y축을 기준으로
스피드만큼의 속도로 회전. 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제가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도는 녀석이 만들어졌어요. 네, 여기까지 실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캐릭터를 따라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 주인공 캐릭터를 따라가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제 그냥 메인 카메라에다가 메인 카메라를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따라가게끔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쉽게 따라가는데, 이게 뭔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봐요. 이렇게 단순히 메인 카메라를 플레이어 밑에다가 넓게 넣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방법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먼저 프로젝트에서 이런 거 좀 다 닫을게요. 프로젝트에서 임포트 패키지 한 다음에 여기서 유틸리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제거를 하고 밑으로 내리다 보면 스무스 팔로우라는 게 있대요. 여기 있다. 스무스 팔로우. 이거를 임포트를 시킨 다음에 메인 카메라로 스크립트를 연결을 해주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타겟을 플레이어를 이렇게 타겟에다가 넣어주면 되게 부드러운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안 줘서 그런 것 같아요. 3 2 5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뭔가 좀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네요. 좀 부드러운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처음에 그냥 메인 카메라를 그냥 갖다 놓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뭐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좀 높이를 좀 더 줘볼게요. 이런 식으로 주고 다시 해볼게요. 이게 오히려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거리만 한 7 정도로, 그리고 높이도 한 7 정도. 좀 더 낮출까? 네,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은 이제 레거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먼저 이제 리소스 파일에서 플레이어 애니메이션 패키지를 임포트를 하라고 하네요. 리소스 파일에서 애니메이션에 플레이어 애니메이션을 더블 클릭을 해서 임포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먼저 이 모델에 있는 플레이어에서
이거를 리그로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레거시로 바꾸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제 이 타입이 여기 보면 레거시가 있고 제네릭이 있고 휴머노이드 이런 식으로 있는데, 레거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전 방식의 애니메이션이래요. 그러니까 좀 구버전 같은 느낌인 거죠. 그 다음에 제네릭 같은 경우는 메카닉 애니메이션, 인체형 모델이 아니라 이제 3D 모델에 적용이 되고, 리타겟팅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는데 리타겟팅을 할 수 없다고 적혀 있네요.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메카닉 애니메이션이고 리타겟팅이 가능하고 사람과 같이 이족 보행하는 모델에 적용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팁에 나와 있는데, 유니티에선 레거시 애니메이션은 하위 호환성을 이제 고려한 유형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메카님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레거시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빠르대요. 그래서 아직도 레거시 애니메이션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레거시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추가되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레거시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컴포넌트가 추가가 되고, 이제 메카닉 애니메이션을 추가했을 때는 애니메이터라는 컴포넌트가 추가가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클립이라는 또 소단어네요. 그래서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 클립이라는 용어의 정의. 이제 보통 걷기, 달리기, 점프, 총 쏘기 등의 동작을 유니티에서는 애니메이션 클립이라고 하고, 이러한 애니메이션 클립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통칭해서 애니메이션 파일 또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 클립과 애니메이션이라는 그 차이를 좀 알고 있으면 좋다고 하네요. 이제 하나의 애니메이션 파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클립이 하나의 클립으로 하나의 애니메이션 파일에서 여러 개의 애니메이션 클립, 다시 할게요. 하나의 애니메이션 파일에서 하나의 애니메이션 클립만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개발자가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애니메이션 클립이 하나의 애니메이션 파일에 들어가 있지만 미리 분리된 경우, 이게 되게 편할 것 같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동작별로 별도로 이제 파일을 생성해서 구분을 하는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하나당 애니메이션 클립이 하나인 거예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작별로 분리를 해서 파일로 생성하는 방식이래요. 먼저 이 애니메이션을 7번의 애니메이션으로 집어넣도록 할게요. 아이들이라는 거 선택을 해보래요. 어플라이. 플레이어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래요. 오.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그 다음에 런 B, 그 다음에 런 F, 그 다음에 런 L, 그 다음에 런 R, 이렇게 5가지만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플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add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컨트롤 쉬프트 A를 누르면 컴포넌트 추가를 할 수가 있네요. 여기서 애니메이션 컴포넌트를 추가가 이미 되어 있네요. 여기서 아이들하고 런비, 런F, LR 이 5개를 한 번에 넣을 수가 있대요. 이거를 한 번에 일단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지? 애니메이션 컴포넌트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보다. 아이들 런비런을 안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다시 해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락을 먼저 걸어야 된대요. 이 락을 먼저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고정이 돼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대요. 그거를 애니메이션에다 넣어버리면 바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되고요. 이제 얘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루프로 계속 실행이 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애니메이션 컴포넌트에 플레이 오토매티컬리
속성은 실행했을 때 이제 자동으로 실행하는 옵션이라 이거를 해제를 하고 이제 스크립트에서 수정을 하자고 하네요. 클래스 타입의 변수를 인스펙터 뷰에 노출하려면은 system.serializabl을 attribute, 그러니까 system.serializable이라는 attribute를 명시를 해서 직렬화해야 된다고 적혀 있네요. serialize, 제가 듣고 있어요. 죄송해요. 시리가 켜졌어요. 일단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스크립트를 타시로드 네 상태에서 클래스 애님이라는 거를 하나 만들게요. 퍼블릭 클래스 플레이어 애님 라는 걸 만든 다음에 퍼블릭 애니메이션 클립 라는 걸 놓고 아이들 다음에 복사할까요? 이거는 runF 그리고 이거는 runB 이거는 runL 이거는 runR 이렇게 하면 되네요. 클립이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클래스로 정리해서 하는 게 좋대요. 네. 그 다음에 밑에서 해야 될 게 플레이어 애님이라는 거를 저장을 해야 돼요. 플레이어 애님이라고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퍼블릭 애니메이션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스타트에서 애니는 get component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올 거고 그 다음에 클립은 플레이어 애님의 아이들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클래스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스펙터에 표시를 하려면 system.siri 이거를 해줘야 된대요. 직렬화가 솔직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아직 C#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건가? 아무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클립에서 anim.play 를 해주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가볼까요? 이렇게 플레이어 애님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것도 똑같이
아이들 run B run F L R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님이라는 게 이거를 얘기하는 거네요. 플레이어 애님이 이거고, 그 다음에 퍼블릭으로 선언한 게 이 애님을 얘기하는 건데, 그쵸?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제 걷는 모습은 아직 적용이 안 됐지만 뭔가 움직이고 있네요. 네. 그래서 잘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블렌딩이라는 부분인데, 이제 현재 수행 중인 애니메이션에서 다른 애니메이션으로 변경될 때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애니메이션 블렌딩 기능을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일단 업데이트 함수를 수정을 하라고 적혀 있는데, 그리고 어트리뷰트로 이 애니는 이제 밑에서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hide inspector 이거를 적어주면은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인스펙터에서 뜨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직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적을게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0.1보다 작으면? 여기서 반복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얘는 B 그쵸?
얘는 R, 그리고 얘는 H, 그치. 이렇게 또 H, 그리고 얘는 L이겠지 그러면. 그러면은 F, 얘는 아이들이겠고, 그치? 다 전진 애니메이션이라 적혀있으니까 좀 웃기네. 이건 지울게요. 지우고,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오, 이제 뭔가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오, 이제 뭔가 좀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기 시작했죠? (0.1보다) 커지면은 이제 그때서야 동작을 바꾸고,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는구나. 첫 번째 인자는 이제 변경할 애니메이션 클립이고, 이제 두 번째 인자는 페이드 아웃 되는 시간을 의미한대요. 0.3초를 의미하는 거래요. 이건 0.3초 내에 애니메이션 클립이 변경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 폴더에서 일단 이거 정리를 하고, 리소스 폴더에서 무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모델에 있대요. 플레이어가 아니라 웨펀즈겠죠? 이거를 임포트하고, 이거를 이제 모델로 옮겨 놓을게요. 다음에 제 주인공 캐릭터의 뼈 구조, 본 구조를 확인을 해야 된대요. 오른손 관절까지 찾아서 내려가야 된다고 하네요. 하이러키 뷰에서 플레이어를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일단 오른쪽 밖에 없네요. 일로 가야 된대요. 가슴이고, 다음에 체스트에서 R 숄더, 오른쪽 숄더, 다음에 오른쪽 팔,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서 여기까지 찾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웨폰즈에서 이제 1 모델을 이쪽으로 드래그 하면 된대요. 오, 뭐 다른 총을 써도 된다고 하는데 다른 총이 뭐가 있을까요? 좀 볼까요? 총 잘 안 보이는데. 아직 좀 보인다. 이거 말고 세 번째 총. 오, 좋은 총이 많은 것 같은데요. 샷건도 있네요. 근데 샷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두 번째 총으로 해볼게요. 장착한 무기의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일단 실행을 시켜볼게요. 일단 씬에서 보면 뭔가 손이 총하고 안 맞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를 하는 방법은 얘를 리셋을 시키면 된대요. 오, 이러니까 제대로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다시 리셋.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를 해야 되는데 실시간 그림자를 지원을 한대요. 디렉셔널 라이트와 포인트 라이트와 스폿 라이트에서 세 가지 광원에 대해서 실시간 그림자를 지원을 하는데 이제 좀 처리 부담이 매우 커서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네요. 먼저 디렉셔널 라이트의 속성 중에 섀도우 타입이 있대요. 네, 섀도우 타입이 있네요. 소프트 섀도우 또는 이제 하드 섀도우를 선택을 하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하드 섀도우는 이제 실시간 그림자를 표현하지만 왜곡선을 부드럽게 하지 않고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선까지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네요. 시각적 효과는 탁월한데 엔진에 많은 부하를 주기 때문에 필요 없는 3D 모델은 실시간 그림자 영역에서 제외하는 설정을 꼭 해야 된다고 하네요. 3D 모델 같은 경우는 메쉬 렌더러 또는 스킨드 메쉬 렌더러 중 한 컴포넌트를 반드시 갖고 있대요. 이 두 가지 컴포넌트에는 실시간 그림자와 관련된 캐스트 섀도우와 리시브 섀도우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플로우 같은 데 가면 메쉬 렌더러가 있고 라이팅에 가보면 리시브 섀도우가 있네요. 그쵸? 그림자를 만들지 않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한번 제거해 볼까요?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네. 이제 받는 섀도우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오는 그림자를 만들고
자신의 그림자. 자신의 그림자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높이를 한 4 정도? 3?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네. 3으로 해야겠다. 3.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놓고 메쉬를 이용해서 그림자를 만들 수가 있대요. 입체감을 낼 수 있고 실시간 그림자까지는 아닌데 일단 이 세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해서 라이팅에 캐스트 섀도우를 오프하고 리시브 섀도우도 오프하게끔, 그리고 무기도 마찬가지로 그림자가 생성되지 않게끔 바꾸래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쿼드를 하나 만들려고 하네요.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아이고. 쿼드를 하나 만들고, 트랜스폼을 수정을 하래요. 트랜스폼 포지션은 0.01? 뭐지? 그 다음에 다 3배씩 3배, 그리고 얘는 90도로 이렇게.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원시 모델은 모두 자신의 모양에 맞는 콜라이더 컴포넌트를 갖고 있대요. 필요가 없으면 삭제를 하면 되는 거라서 메쉬 콜라이더는 삭제를 해주라고 하네요. 이거는 제거를 해줄게요.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리소스 파일로 가서 이번에는 텍스처에서 이 블럽 쉐도우라는 거를 이미지로 드래그를 하래요. 씬뷰에 코드로 직접 드래그를 해서 적용을 하래요. 네, 이렇게 했고, 얘를 이제 플레이어 하이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얘를 섀도우로 일단 바꿀게요. 그 다음에 매테리얼에서 모바일에 파티클에 멀티플라이로 바꿔주래요.
부하가 적은 방법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게임 스테이지에 굴곡이나 경사가 있으면은 다른 메시에 묻혀서 제대로 표시가 안 되는 점도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레벨 오브 디테일 LOD라고 지칭하는 이 기능을 해볼게요. 카메라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낮은 폴리곤으로 변경을 해서 렌더링 부하를 줄여주는 기법, 이거를 LOD라고 한대요. 배치한 주인공 캐릭터는 3단계 폴리곤으로 이루어져서 슬라이드 메쉬가 가장 하이 폴리곤이고 슬라이드 메쉬 로드 1이 미드 폴리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대요. 먼저 플레이어를 펼쳐보면, 그쵸, 슬레이드라는 게 있네요. 먼저 플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아이고 추가를 해야 될 게 LOD 그룹이래요. LOD 그룹. 네, 이거를 컴포넌트를 추가를 한 다음에 펼치면 이렇게 뜨는데,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연결을 해주라고 하네요. 추가도 할 수 있대요. 이제 멀어지면은 멀어질수록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주 티 안 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이 마지막 이 컬드 부분은 이제 아예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라졌죠? 이렇게 그 카메라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캐릭터 만들기였던 것 같아요. 책 페이지로 따지면은 지금 거의 60페이지가 넘는 부분을 실습을 했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고 지금 새벽이라 빨리 이렇게 자고 싶은데, 네, 이제 다 끝났네요. 네, 4장 주인공 캐릭터 제작에 대해서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캐릭터가 마우스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도 이제 자야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